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누가 허경영을 비호하고 그와 큰 거래하려 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꼭 알아야만 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통일교 문제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베 전 총리가 피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7월 8일, 2022년 7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취임한 지 이제 한 2달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통일교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이 통일교가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과 유착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통일교의 영감상법, 그러니까 영성상품, 종교상품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이거 전수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는 윤석열, 김건희 통일교 유착 의혹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윤석열, 김건희가 이 통일교와 유착되면서 거의 그냥 덮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뭐 손바닥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뭐 천공이네, 그리고 건진 법사네, 노상원 보살이네, 뭐 명태균 보살이네, 또 뭐 신천지 유착국, 계속 이 통일교뿐만 아니라 각종 괴상망측한 종교들이 윤석열과 이렇게 연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태균과 허경영이 호영호제하고 지냈다. 그리고 명태균이 허경영 하늘궁 500억짜리를 이것을 허경영이 명태균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요. 김영선이라는 5선 의원, 그리고 당대표급까지 했던 자가 하늘궁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도 하늘궁을 방문합니다. 이러면서 또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터지죠. 그래서 허경영을 여론조사 5% 이상 띄워가지고 TV 토론에 나가게 해서, 그래서 윤석열을 지원하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시키자, 뭐 이런 계획을 명태균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허경영은 승승장구했단 말이죠. 뭐 윤석열 때 계속해서 자기 재산 자랑하고, 뭐 자기 재산이 이렇게 벌어놨네 저렇게 벌어놨네 해가지고 거의 1000억대 재산 해가지고 지금 허경영이 구속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재산이 동결된 상황인데, 여기까지 그 싸움의 뒤에는 이 허경영과 싸웠던 돈 없고 힘없고 빼없고 춥고 배고프고 늙고 병든 그러한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경영은 변호사를 4명씩 선임하고 막 3명 선임하고 막 고소 폭탄을 날렸을 때 거기에 항거했던 그러한 돈 없고 힘없고 빼없는 그러한 서민들, 이러한 서민들의 아픔을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허경영을 비호했다, 이 허경영을 비호했다라는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금 김기봉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김기봉이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김기봉이는 하늘궁 비서실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이 김기봉에 대한 제보가 온 상황이고, 이 김기봉이는 윤석열 캠프에서 노동 선임 특보를 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시계를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능력을 과시한 거죠. 그러면서 이 김기봉이가, 여기 김기봉이죠. 이 김기봉이가 김문수 노사위, 노동사회, 그 다음에 노동사회, 경사위라고 그러나요? 경영노동사회, 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함께 찍었다, 이러면서 이런 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조폭, 김태촌, 이 범서방파죠,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고, 이 사진이 조폭들과 찍은 사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이런 걸 보내니까 많은 그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죠. 두려움에. 그러면서 이 김기봉이가 난 김문수 형님이라 그러더라고요. 형님. 좌빨 민주노총 해체 문제로 경산호 집무실에서 기업 살리는데 정신이 없으니 이렇게 하고, 또 김문수와 이 허경영이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신도들이 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제 자기들의 이 범죄 혐의들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자기들을 포장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경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면은 이 경찰 관련해서 허경영 비서실장 김기봉이가 발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네, 요게 이제 김기봉 요게 목소리고, 그리고 그 같이 대화하는 사람은 대순진리의 엑스교감, 네, 이자도 지금 여러 건 송치가 됐죠. 네, 이자의 목소리입니다. 치사랑 문제가 예. 그때는 저기 뭐야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경찰서장이 자기가 그 의견서를 갖다가 검찰에 좋게 올리면은 형 좋게 나오고 맞아요. 그 경찰서장에 그래갖고 내가 그 양쪽 경찰서장 위에 그 자기 바로 위에 경찰청장 한테 얘기를 하니까 만에 가니까 막 임 서장이 그냥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90도로 거짓말 안 하고 저를 보고 막 해요. 네, 그러니까 양주 경찰서 임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서장.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임씨가 있더라고요. 임씨가 임서장이고, 그리고 그 위에 경찰청장, 그러니까 경기북부 경찰청장이겠죠. 여기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경찰서장이 90도로 인사했다. 그럴만 하겠죠. 네, 저 뭐 엄청난 활동을 하고, 이 김기봉인가 보니까 울산광역시장에도 출마했는데 본인 주장이 정강훈이가 돈을 줘서 자기 정강훈이가 돈 내줄 테니까 출마하라고 해가지고 출마했다. 이렇게 자기가 발언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때 일단은 그 뭐야 그 조서 받으러 갈 때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6시간 받고 나오는데 그쪽에도 그 송승헌이가 변호사를 그 경찰 출신을 샀더라고요. 예. 그래 내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형이 없으므로 된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변호사가 아래로 날수 훑어보더라고. 얼마나 그래 경찰서장이 검사한테 정말 좋게 그래서 혐의 없음 혐의를 나왔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그래서 혐의 없음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허경영 또 다른 측근 송승건이는 경찰 출신 변호사를 샀다. 네, 그러니까 허경영 옆에서 김기봉과 송승건이 함께 움직인 게 아니냐. 이 녹취록 내용으로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김기봉의 주장이니까 송승건이는 반박할 그러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보내주면 내가 반박 방송을 하겠습니다. 경찰서장도 허청이에 대해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그리고 결국 뭐 송승헌이도 그런데요. 제 아무리 저기 뭐야 변호사가 능력 있고 뭐 이래 해도 판사들은 판사가 나름대로의 자기 그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소식. 예, 변호사 말 듣느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저렇게 날개를 피고 저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사실 몇백억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것만 해도 몇백억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주 돈에 대한 공감 능력은 아주 뛰어난 자들이죠.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이 허경영 그리고 김기봉, 네, 이 김기봉이 움직이고 있었다. 네, 김기봉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대통령실, 네, 이 대통령실에다가 이 자료를 계속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우리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큰 거래를 또 하려고 했던 그러한 자의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김태원이라는 자인데요. 이 자가 사실상 이 허경영, 네, 이 허경영에게 접근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갖다 이게 김기봉이가
갖고 있느냐, 네, 요 김기봉과 이제 이 김태원의 대화 내용입니다. 허경영이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그래.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그래. 그래서 친구야. 과정이 아무 소용 없잖아 결과가 지금. 아, 그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저게 팩트야. 팩트잖아. 그게 금고 안에 들어있다는 거는 팩트야, 저 새끼가. 그리고 담은 그 몇백억 갖고 지금 이거 쓰고 지랄한 거야. 그러면 아무리 돈 탐이 나도 땅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 결과 이거로는 딱 답이 하나잖아. 어쨌든 이거를 완벽하게 서류를 넘겨주고 잔금을 받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쟤를 살려주려고 그 무리한 숫자를 내가 요구한 거야. 그 여자한테 3천억 정도는 내가 써도 아무 말 하지 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한 3천억 정도면 내가 생각할 때 지가 써봐야 1,000억도 못 썼을 것이다. 네,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허경영에게 김태원이 300억을 먹어라. 그리고 내가 이제 그것을 그 땅 주인,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허경영이 이 중간에서 뭔가 이 돈을 받았다라고 이제 김태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너는 3천억을 먹어라. 그리고 이걸 정상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다가, 그리고 이 총 거래 비용을 이 김태원이 이제 그 이상으로, 네, 그 이상 3천억 그 이상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정상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리고 너한테 내가 3천억을 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그 땅 주인한테 이미 이거 다 얘기했다. 내가 요구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구했다 3천억을. 그래서 이제 3천억 먹어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태원인 허경영이 뭐 기껏해야 뭐 한 1,000억도 못 썼을 거다. 그동안 뭐 선거 나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허경영은 2천억의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이 계산을 가지고 허경영 비서실장 김기봉이하고 지금 함께 손을 잡고 그 돈의 이동을 이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안에 그러면 너 한 2천억 먹고 그걸로 내가 2천억은 네가 먹어라. 이미 쓴 거는 1,000억도 내가 안 된다고 봤는데 어쨌든 너 한 2천억. 왜냐면 저거 하나 인수인데 10억씩밖에 인수 안 했어. 그럼 그러니까 지금 네, 그 10억밖에 안 됐다. 그건 이제 그 모텔 말하는 거예요. 허경영이 모텔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그거 하나 인수하는데 10억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끽 써봐야 15개 해봐야 150억이야. 그럼 전부 다 해봐야. 그리고 저기 대통령 선거하고 저 시장 선거 나가봐야 그때는 돈 얼마 쓰지도 않았어. 그러면 뻔한 답이야. 그러면 선수한테 그런 개소리 쳐서 되겠느냐고, 저 새끼가. 그러면 그래도 나는 이걸 좋게 풀으려고 이 정도는 메리트를 줘야 허경영이가 순순히 털어놓겠다 싶어서 그걸 내질른 거야, 이 카드를. 그러면 컨절해야지, 이 새끼 나한테. 컨절해야 될 거 아닌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개새끼. 지금 우원복이가 대순 관계자들하고 그쪽에 그 위임장을 다 써주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한다. 그래서 그런 뭐 얘기도 그러면서 심각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 볼 필요도 없잖아. 돈 안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비서실장은 무슨 헛개비냐? 그럼 네,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 돈을 안 갖고 있으면은 뭐 나한테 뭐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경찰에 계속 보내고 해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거죠. 뭔가 이 건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모든 사건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방송들, 이 녹취록들을 다 알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이 영상들을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대통령실로 이걸 보내주세요. 대통령실로 보내줘서 이 문제를 좀 대통령실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